첫 번째, 일 잘하는 기획자의 첫 번째 사고방식은 문제 뒤에 숨은 진짜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면 그냥 문제지 문제 뒤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를 보면 항상 그 히어로의 일을 방해하는 악당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영화의 초반부에 나온 악당이 최종 보스인 경우보다는 그 뒤에 또 다른 반전으로 진짜 보스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할 때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치명적인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이 사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고 그 뒤에는 더욱 뿌리 깊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문제인 것이죠. 이런 경우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면 당장은 그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복잡한 문제가 되어 나중에 가서는 해결하기가 몇 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치과 치료를 받는 것이 무서워서 눈에 보이는 충치를 빨리 치료하지 않고 살짝 덮어만 두게 되면 나중에는 깊이 썩어버려서 치아를 완전히 뽑아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우리는 보통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해결책만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결책에 집중하다가는 문제의 본질을 놓쳐버릴 수도 있고 또 엉뚱한 문제를 푸느라 시간을 낭비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전에 반드시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문제 A는 가장 표면에 드러난 문제일 뿐 그 뒤에 이렇게 B, C, 또 D라는 연결된 문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A는 가장 표면에 드러난 문제로 나머지 문제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B와 C, 이 B와 C의 문제는 A가 생기기 전부터 계속 연결되어 온 문제이고 D는 가장 처음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 맨 아래 숨어 있는 D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이 전체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이번 분기 매출이 갑자기 30%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단순히 해결책에만 집중한다면 자, 오늘부터 전 직원이 야근을 하고 주말 출근을 해서 매출을 다시 올려보자. 또는 매출이 줄어들었으니 앞으로는 점심 식대를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효율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죠. 이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해결책만을 생각하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아서 더욱 큰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자, 처음에 이야기했던 매출이 30% 하락한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또 단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시즌성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시즌기에 접어들었을 때 일시적으로 매출이 하락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매출이 하락하지 않았지만 거래처 사정상 대금 납부를 한 달 정도 연기하여 이번 달 매출이 다음 달에 발생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공장에 있는 기계에 문제가 생겨서 일주일 정도 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전체 생산량에서 이번 달 생산량 자체가 조금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 문제 뒤에는 또 다른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비시즌에 접어들며 제품이 팔리지 않았다면 시즌을 타지 않는 신제품을 기획할 수도 있고 공장 기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다음에는 문제가 생겨도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획 잘하는 사람들은 문제 뒤에 숨은 문제를 계속해서 파헤쳐 본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깊은 고민을 통해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또
기획서에 핵심만 요약되어 있어도 팀장님 또는 대표님 이런 전문가들이 보시면 그 기획서의 깊이를 한 번에 파악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